과거에 내가 죽은 날이 기억난다. 시작은 한 가지 생각이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내가 깨닫기도 전에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1초쯤 지났을까? 머릿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전문 용어로 소뇌라고 하는 목 약간 위 두개골 뒤쪽에서 어떤 신체 활동이 일어났다. 마치 어딘가에 갇힌 나비가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맥박이 뛰는 느낌, 혹은 강한 깜빡임이 따끔대는 감각과 함께 일었다. 그때는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별난 신체 증상에 대해 아직 모를 때였다. 그냥 그대로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고 나도 멈췄다. 나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이전에 몰랐던 폐소공포증을 유발하는 숨막히는 현실 속으로 추락했다. 그 후 절반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1년도 더 지나서였다. 그때까지는 우울에 대해 어머니가 나를 낳고 잠시 겪었다는 사실과 증조모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쨌든 당신 아는 24이었고 스페인 중에서도 한적하고 아름다운 이비자 섬에 살고 있었다. 때는 9월이었고 2주 뒤면 런던의 현실 속으로 돌아가야 했다. 6년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른이 되기를 미루고 미뤘지만 현실은 서서히 내 숨통을 조여왔다. 더 이상은 피할 곳이 없었기에 받아들여야 했다. 마음의 가장 이상한 점은 가장 격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남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동공은 풀어지고 말은 횡설수설하며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도 세상은 그저 어깨만 으쓱한다. 그 별장 안에 사는 누구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지옥 속에 사는지 이해한다거나 왜 죽음이 그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공감해 주기를 바라기란 어림없는 일이었다. 나는 3일을 꼬박 누워 있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여자친구 안드레아가 물이나 과일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들렀지만 입에도 대지 못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을 열어두었지만 바깥 공기는 바람 한 점 없이 뜨겁기만 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에 흠칫 놀랐던 기억이 난다. 찌질하게 들리겠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원래 찌질한 생각을 부록으로 달고 오는 것을 어찌하랴. 사는 낙이 없었다. 살아있기 싫었다. 죽고 싶었다. 사실 그것도 옳은 표현은 아니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지 않았다. 죽음은 사실 무서웠다. 그리고 죽으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한다. 결코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었다. 얼마나 고전적인 바람인가. 나는 난자에 도달하지 못한 3억 마리 정자 중에 한 마리이고 싶었다. 아무런 무늬 없는 흰색의 이불이 덮인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흰 벽의 방 안은 휑했다. 벽에는 보통 하나쯤 있을 법한 그림조차도 없었던 것 같다. 침대 옆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한번 집어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1초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에 여기에 맞는 말을 찾을 길이 없었다. 정말 말 그대로 할 말이 없었다. 이 거대한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여동생 피비를 걱정한 기억이 난다. 여동생은 호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나와 유전자 구성이 가장 비슷한 여동생도 이런 느낌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지구 반대편에 당장 내 말을 전할 수는 없었다. 어려서 노팅엄셔에 살 때 우리 남매는 잠자리에 누워 둘의 방 사이에 있는 벽을 똑똑 두드려 의사소통을 하는 신호를 개발했다. 그래서 나는 매트리스를 두드리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동생이 듣는 상상을 했다. 내 머릿속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단어는 들어있지 않았다. 당신은 픽 웃음이 나올 만큼 무지했기 때문에 남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내게는 너무나 생경한 경험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이런 느낌을 모를 거라 생각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3일째) 되던 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별장을 나섰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였다.